어머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여기 대치동에서 내신 난이도 제일 쉬운 학교 어디죠? 또는 한강을 건너가는 서울을 벗어나는 대치동을 벗어나는 고등학교를 가서 1등급을 목표로 하겠다. 정말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예비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 A를 받지 않았던 친구들일까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든 사실상 상위권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 난이도가 쉬운 학교만을 택해서 멀리 가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가을이 이제 조금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덜 더워지는 시기인데 어떻게 가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가을 학습 전략 말씀드리고 강남권 고교 선택 전략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 선택 설명회에 함께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아무래도 고등 내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등 내신이란 것은 중등 내신과 어떻게 다르다고 이제 말만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크게는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범강남권의 고등학교별 내신 경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 내신 영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중등 영어라고 한다면 이제 절대평가라고 불리는 구조죠. 그래서 한 학기의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90점이 넘으면 모두 A를 받는 구조, 그리고 80점대는 B를 맞는 구조다 보니, 물론 중학교 영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만 평균으로 보았을 때 한 번의 시험에서 조금 삐끗했다고 하더라도 수행과 기말 이렇게 세 개의 테스트를 다 합쳤을 때 최종 A라는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많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력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면 사실 받을 수 있는 점수기는 하죠. 그러면 한 학년에서 우리가 그냥 평이한 난이도의 중학교 내신을 경험하는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A등급을 받는 학생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이 강남권 중학교들은 40% 정도 평균, 정말 쉬운 학교는 50% 정도까지도 다 A를 받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의 상대평가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상위 10%만 저희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년도의 9등급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원래는 이제 4% 정도만 불과했던 것이 1등급이 좀 늘어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7%, 즉 누적 비율로 11%였던 2등급은 이제 상위 24%까지다 보니 누적 비율로는 34%.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학교에서 평이한 난이도의 영어 시험을 경험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90만 넘으면 A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두 A로 마무리했던 40% 정도대의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2등급으로만 보셔도 벌써 누적의 34%고 학생들 중에는 정말 커트라인 90점 턱걸이로 A를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3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등급은 내신이 좀 별론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9등급제 기준일 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자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원하는 학교는 좀 많이 낮춰야 하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도 정말 많이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가 뜨면은 인서울은 사실상 좀 힘들고, 이제 1대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메디컬이라던가 그런 계열을 간다라고 할 때는 같은 일이어도 정말 높은, 굉장히 1.0에 수렴하는 점수를 받아야지만 가장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예전보다 일자가 뜨는 학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이제 그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대학만의 또 준비가 있겠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5등급제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로서, 그리고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5등급제와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 1등급 안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극상위권과 중상위에서 상위권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4%까지를 상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극상위권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기준에서 이런 친구들을 선별해서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학교마다 내신이 조금 평이한 편이고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어려운 학교도 있고 또 정말 그냥 본문을 단순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100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는 그동안 내신이 다 A였고 혹은 뭐 다 100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 1등급 안정적이겠죠? 라는 질문에는 사실 확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한 학생의 개별 어떤 성취도, 능력치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저희 학원에서도 성취도 평가라던가 또는 뭐 정기평가 그리고 이제 입반하실 때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있듯이 다양한 영어 학원들의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험을 봄으로써 우리 아이의 영역별 성취도를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에 들어오실 때 무시험 전형도 있지만 입반 테스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지금 이 정도의 성취도였군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추천드리는 바고 만약에 내신으로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 한다면 감점이 전혀 없는 100점으로 계속 내신을 유지하고 있느냐까지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A, 단순한 상위권 이렇게만 가지고 중학교 내신의 상위권을 고등학교의 등급으로 좀 접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하게 푸는 친구인가 같은 부분이 최종 고등에 갔을 때에도 극상위권을 낼 수 있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은 4% 5%가 되게 위험했는데 1등급이 이제는 10%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인 등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경쟁자가 본인은 안정적이고 밑에 있는 경쟁자가 치열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의 학과 또 이제 목표하는 대학에 대해서 입학 전형을 잘 살펴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나간다면 무난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문제죠.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친구들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요. 생각보다 이 상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점수 분포도도 촘촘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왜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뭐 2개 고르시오인데 하나만 답안지에 마킹해서 저 너무 아쉽게 97.5점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아쉽죠. 실제로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 친구는 정말 저희가 심리적으로 100점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이 되었을 때는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안지를 잘못 체크해서 제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이제 이런 실수가 모여서 정말 한 문제 차이 또는 소수점 차이로 1등급 컷에서 걸러지는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그냥 아쉽게 한 문제인데도 어떤 친구는 1자가 찍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2자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2의 분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상위 11%, 12%인 친구들은 1등급에 가깝지만 그냥 2라는 숫자로 범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상에서 중상위권의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철저한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로 틀리는 문제, 공부했는데 뭐 잠깐 기억이 안 났다, 아니면 덤벙거린다 이런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는 털대치까지 포함했어요. 이제 어머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여기 대치동에서 내신 난이도 제일 쉬운 학교 어디죠?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송파나 서초에서도 학생들이 오니까 송파권에서 서초권에서 조금 쉬운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또는 이사를 가서 탈대치를 하겠다. 근데 대치동을 벗어나는 고등학교를 가서 1등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대치동을 벗어나는 뭐 한강을 건너가는 또는 서울을 벗어나는 뭐 이사까지 고려하신다면 멀리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기존 예비 고1 학생들은
중학교 때 A를 받지 않았던 친구들일까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든 사실상 상위권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게 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내신의 난이도가 쉬운 고등학교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 쉬운 학교일 수도 있어요. 내신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더 멀어지는 곳으로 갔을 때 뭐 시험 범위가 교과서 뭐 2과 와 방금 전에 보았던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뭐 그중에 뭐 5지문 이렇게 정말 적은 분량으로 시험을 내는 어떤 고등학교를 노리고 이제 갔는데, 그 학교에 그 정도의 난이도는 완벽한 복습으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나는 선행을 고3까지 했지만 다소 덤벙거리는 타입이라면 오히려 그 성실성과 무한 반복의 세계에서는 그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난이도가 쉬운 학교만을 택해서 멀리 가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아이가 또는 나 자신이 학생이라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내가 내신을 봤을 때 실수가 있는 편인가, 또는 내가 얼마나 완성도 높게 내신을 마무리했는가, 뭐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그냥 해서 조금 감으로 찍어도 운이 좋은 편이야, 찍맛이라고 하죠. 찍어서 맞추는 문제의 수가 많은가, 정말 철저하게 복습을 했고 여러 가지 변형에 대비되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내신의 난이도가 쉬워질수록 동점자는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잖아요. 고등학생들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선생님들이 좀 쉽게 내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교는 100점이 이제 뭐 30명, 40명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럼 예전에는 9등급제였기 때문에 100점인데 1등급이 이제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랬다면 선생님께서 반드시 기말고사 때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갑자기 급변을 시켜서 학생들을 다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높낮이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적을수록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또 중간 점수 값에 의해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멀리 피해서 가겠다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입결이 너무너무 좋은 고등학교, 또는 뭐 자사고를 가긴 갈 건데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잘할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입학만 하고 정시 파이터로 돌리겠습니다. 내신은 하지 않고 수능 공부만 시킬게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가 직접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 현재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사실 내신 점수가 필요한 유형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 정시로 갈게요. 뭐 저 재수해서 메디컬 갈게요. 삼수해서 제가 원하는 메디컬 유명한 대학에 있는 의대 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의외로 본인이 고등학교 때 보았던 내신 성적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일 때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좀 안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치권 고교 입결을 보시면 특히 서울대 이제 입결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입결에 영향을 주는 건 현역 학생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수를 했던 학생들 혹은 뭐 삼수를 했던 학생들까지도 어쨌든 그 학교 출신인데 최종적으로 서울대를 갔다라는 학생의 비중까지 모두 합쳐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실은 그 안에 재수생, 삼수생 비율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말씀. 즉 수능에서 더 유리한 존재는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를 더 많이 본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리한 한 번의 시험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수하게 3년 혹은 2년 반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내신을 등한시하고 단 한 번의 11월 기회인 수능만을 위해 3년을 내가 준비해 보겠다. 그런데 재수생, 삼수생과 싸워보겠다. 사실 좀 위험한 발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은 이 고교 선택부터 시작해서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이 예비고일의 시기에 어느 정도 이 학생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고 들어가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송파권과 서초권까지 같이 좀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강남권 먼저 보시죠. 차이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에 있어서 강남권은 사실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학교별로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송파나 서초를 보시면은 평균치입니다. 물론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송파나 서초는 평균치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교재도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부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권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뭐 여기서도 조금 나눠보자면 남고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유형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고는 너무너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진서는 이제 2학년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숙명은 토플 지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 유형이랑 조금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경기여고는 올해는 고1 거를 쓰고 있지만 숙명이나 진선에 비해서 이제 재단이 없는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매년 계속 달라지는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를 출제했었고 또 외부 지문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1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녀공학 학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중심이고요. 자사는 물론 다릅니다. 전 지금 일반고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범위 한번 보시죠. 범위는 3개 중에서 단연 강남권이 또 굉장히 상이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양치기성으로 좀 문제를 많이 내시죠. 지문이 막 50개를 돌파하는 50개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출제까지도 있고 또 적게 내는 학교는 20개 남짓 내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권하고 서초권을 보시면 서초는 그래도 한 30여 개 정도의 지문 평균치가 나오고 송파는 조금 적게 나오는 학교는 한 20여 개 정도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고요. 하지만 3개의 저희 범강남권 모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은 수능 유형을 기반하고 있으므로 수능에 기반하여서 미리 선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았는데요. 송파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좀 전통적인 문제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개방형 어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밑줄이 좀 길게 주어져 있다거나 밑줄이 아예 없는데 골라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법 문제나 혹은 서술형에서의 본문의 일부 혹은 뭐 요약문의 영작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평균치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초권을 보시면은요. 서초는 이제 조금 양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이냐에 따라 전통적인 어법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휘의 맥락으로 좀 넘어가서 어휘의 맥락이라는 건 사실 단순 암기가 아니거든요. 어휘와 독해가 융합형으로 조금 외워줘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 신경향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융합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제 기출 서술형의 이런 융합형 문제들도 많이 풀리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저는 좀 영작을 많이 시키고 싶어서 기출 서술형에서 영작 문제를 열심히 좀 모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최근 기출에는 순수 영작은 좀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작 공부를 안 하는 건 안 되겠죠. 네, 기본 학습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융합형으로 독해와 어휘와 문법을 좀 같이 동반해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 제가 지금 융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장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미처 적지 못한 고등학교도 있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그런데 좀 변화를 좀 적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저희가 강남권에서 단어장 쓰는 학교 하면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단대부고 숙명여고 아주 몇 년째 단어장을 쓰고 계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경기고도 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휘문고가 올해 처음으로 단어장을 좀 최근 몇 년간 단어장을 쓰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아예 수능 단어장 하나를 선정을 하고 시험에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좀 중요하게 점점 더 여기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세계구에는 저희가 유명한 자사고들이 존재하죠. 자사고의 차이를 좀 보시면 요거는 강남권부터 설명드릴게요. 휘문고와 중동고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교재가 토플형 지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경향은 계속 2년간은
꾸준하게 토플형 지문을 쓰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휘문의 올해 추세는 그동안은 휘문은 여기에 원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듣기 평가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푸는 것이 조금 중점이었다면 올해 특히 조금 추가된 부분은 수능형 어법 교재가 부교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그냥 문법 문제인데 싶은 그런 문제들도 좀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동고의 경우에는 항상 이 학교는 스탯입니다.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휘장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락형 어휘죠. 이 글에서 빈칸에 적절한 어휘, 이 글을 잘 읽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어휘, 이런 식으로 어휘를 정확하게 좀 맥락을 파악하여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강남권이나 혹은 서초에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또는 송파권 같은 경우 영동을고에서 특히 쓰고 있는 이 융합형으로 어휘의 맥락을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문제에 약간 원조격으로 몇 년째 계속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 학교죠. 그런데 이제 송파권을 보시면은 이제 배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중심의 그 지문을 쓰기 때문에 제가 좀 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고2를 중점으로 두면서 일부 고3 지문이 좀 들어오는 형태, 물론 고1 지문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송파권이 대체로 고1 난이도를 쓴다는 걸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해당 권역 내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논리 독해라고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독해와 어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어휘의 맥락을 이용한 논리성을 또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뭐 송파권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서초도 그렇고 자사 생각하시는 우리 특히 여학생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대치동에는 자사고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으니까 뭐 현대고, 한대부고 이렇게 뭐 이화여고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자사까지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 대치권 자사고를 제외한 다른 자사고의 경우 혹시 내신 교재의 난이도가 조금 생각보다는 수월해서 대치동 일반고랑 비슷하네? 가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대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사고들의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많은 공부량을 쳐낼 수 있는가를 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자사고의 목표라서 많은 시험 범위를 잘 소화할 수 있는가도 많이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서초권의 경우 세화고, 세화여고가 있는데요. 세화고의 아주 특수성이 또 하나 있죠. 세화고는 따로 이제 명칭이 들어간 부교재를 쓰지 않고 세화고 자체에 이제 학습지가 나오는 형태인데 물론 이제 원문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 원문에는 뭐 EBS형 부교재도 들어갈 수 있고 모의고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서, 뭐 기사 이런 형태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실제로 소화해야 될 소화력 수용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점, 거기에 대한 학습 부담이 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요 학교도 좀 어법형 부교재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 어법에 대한 좀 중요성이 필요한 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고의 특이사항은 제가 조금 진한 글씨로 한번 적어보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문법이 좀 센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술형의 방점을 찍는 학교 또는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본문의 변형이 굉장히 강한 학교 아니면 범위가 그 권역 내에서는 조금 상당히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적어보았는데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회를 할 기회가 됐을 때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10월에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은 가을을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소서 면접 이제 한참 하시고 계시죠. 과고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완전히 들어가신 것 같고 외고나 전사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자소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병행하면서 내가 내신도 마지막에 절대로 삐끗하면 안 되는데 나 시간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 내신 수업을 좀 수강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일반고를 갈 거지만 저 이번에 혼자 한번 내신 해볼게요. 그런데 자기주도적인 학습 의지가 많이 박약한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체계적인 내신 관리는 아직까지 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자기주도 해볼게요. 그런데 막 시험 이틀 전인데 3과목 남아있고 아직 공부 안 한 게 이런 상황이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이 경우에도 어떤 학원 수강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 목표가 더 목적이다. 이번 내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는 멀리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공부할 때 여름방학쯤부터 본격적인 예비고1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요. 고등선행과 수능학습으로 루틴을 만드는 필요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 10월 말 11월 초에 내신을 보니까 한 달
수능 공부 안 하면 다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습 루틴을 잘 만들어 놓는, 물론 이제 내일이 뭐 수학 시험이고 내일 모레가 국어 시험인데 지금 영어 단어 외우기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루틴화를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이번 내신과 병행되는 한 달, 그리고 내신이 종료된 후에 기나긴 4개월을 잘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객관화예요. 제가 메타인지라고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니까 함께 써보았는데요. 고등 내신을 대비한 학습이라는 건 이제는 사실 개념에서 빈출되는 어떤 어법 중심의 학습과 적용할 수 있는 실전의 연습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기출어법과 서술형을 우리 친구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출어법과 서술형을 풀면서 실제로 본인이 적용해본 어법 포인트에 대한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법 포인트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이군 하고 적어보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철저한 오답 분석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 유형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지나가는 한 달이 되어야 하겠죠. 또 수능 독해의 경우에는 모두가 고3 난이도, 모두가 우리 1.9% 찍었던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점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대입학 20번대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 끝난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의 지문의 마스터까지도 목표를 두되 이제 고3으로 조금씩 도약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3 지문을 다루고 있는 친구들은 고난이도 유형, 30번대 유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히 논리 독해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이때 그냥 맞았다 틀렸다 아니면 나 다 풀었다 채점은 귀찮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채점을 해보고 점수 기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몇 점 몇 등급이고 내가 틀린 유형은 여기였어 라고 표시를 해서 본인이 뭐 한 3회 4회만 좀 누적을 시켜도 내가 생각보다 20번대가 약하구나. 내가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나 어법 어휘 계속 틀리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는 난이도가 높을 때만 순서 배열을 틀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메타인지가 좀 들어가줘야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신이 종료된 11월 이후에도 공부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려보았습니다.